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78에서 79페이지까지 학습을 할 거예요. 교과서를 펼쳐두고 여러분 학습지 첨부된 거 있죠? 그거를 펼쳐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쌤 강의를 들을 건데요. 한 15분 정도, 15분 내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학습지 작성 후에 그거를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여러분 등교 개학 후에 수행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랑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수업한 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교 개학할 때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학습지 출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교 와서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모아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학습을 했냐 하면 열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빛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빛 환경에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자료를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거니까 딱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재미있는 활동을 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선생님이 최악의 집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글로 나타내봐라라고 선생님이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의견도 많았는데, 선생님이 좀 잘한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떤 집이 최악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집을 보면 딱 뭐가 보이십니까? 선생님 눈에 띄는 거 볼게요. 요런 거. 맞죠? 이게 뭔 거 같아요? 여기 설명이 있듯이 까만 건 곰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죠? 눈치채셨습니까? 자, 설명이 있어요. 창문도 없고, 맞죠? 창문이 없으면 뭐가 안 들어오겠어요? 햇빛도 안 들어오면서. 그쵸? 그 다음에 가구가 몇 개 놓을 자리가 없는 좁은 집. 이런 집에서 정말 살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친구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로 이런 집이 최악의 집이다라고 다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최악의 집이 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개선해 줘야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열환경. 열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환경이 온도랑 습도 조절이 중요했잖아요. 자, 온도랑 습도 조절이 중요했는데 이 습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곰팡이들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됐고, 자, 오늘은 무슨 환경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한다고 했죠? 빛 환경이에요. 자, 이 빛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설명에서 마찬가지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이 살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빛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빛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거 환경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빛은 딱 단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햇빛, 그쵸? 이 자연적인 햇빛. 그 다음에 햇빛이 없으면은 뭐가 있죠? 조명이 있어요. 인공적인 빛이죠. 이거는 자연빛. 이거는 인공빛이 되겠다. 맞죠? 인공빛이 된다. 자, 그러면 사진을 몇 개 보여줄게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자연빛을 저희 학교 사진이에요, 여러분. 따끈따끈하게 어제 찍은 사진인데, 자, 가려졌네. 여기 있죠? 지금 자연빛이, 나타나고 있죠? 보이십니까? 햇빛,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빛 조명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에 따라서 이러한 이 주거 환경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자연빛부터 볼 거예요. 자, 이 자연빛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채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채광. 자, 이 자연빛을 채광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 앉아 있으면서 조명을 다 끄고 채광으로만 비춰진 빛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밝게 잘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연빛이에요. 선생님이 노을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는 조명이지만 지금 붉게 타오르는 이런 게 다 자연빛이거든요. 자, 이 채광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채광은 보면, 창으로 뭐가 들어온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채광이다. 맞죠? 근데 이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하고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냐 하면 창의 방향, 그 다음에 크기, 위치가 방향이겠다. 그 다음에 뭐 재료,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배울 것은 첫 번째로 방향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집을 구할 때는 아니면 할머니나 어머니들께서 집은 무슨 쪽이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쪽이 좋죠? 그쵸. 남향이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해가 어디서 어디로 뜨나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다. 그쵸? 요렇게 뜨게 되죠. 요렇게 해가 뜨게 되는데 요렇게. 근데 우리는 조금 기울어서 남동쪽으로 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이 볼게요. 선생님 집을 또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만약에 아니라 여기가 남쪽이다. 여기가 남쪽에 창이 있다. 남쪽. 그쵸? 남쪽에 창이 있으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하지.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이죠. 여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동지는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이죠. 우리 여름에는 해의 고도가 좀 높고 겨울에는 낮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볼게요. 하지 때는 해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남쪽에 창이 있으면 빛이 많이 안 들어와. 많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겨울, 동지에는 빛이 많이 들어와요. 남쪽에 창이 있으면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 창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 학습지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창의 위치를 그리고 태양의 고도, 여름, 겨울이 따라서 이렇게 해가 들어온다. 이것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기와 모양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창의 크기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이 큰 게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작은 게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큰 게 많이 들어와요. 맞죠? 창의 크기는 클수록 좋다. 빛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모양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두 가지를 좀 그려볼게요. 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런 건 할 수 있지. 자, 요런 창이 있어. 그 다음에 요런 창이 있어요. 아이고. 자, 요런 창이 있어요. 죄송해요. 요런 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창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거는 무슨 창이냐 하면 좌우로 긴 창이에요. 맞죠? 이거는 무슨 창이죠? 상하로 긴 창이에요. 이 둘 중에서 채광의 효과는 뭐가 더 높을까요? 좌우로 긴 창이 해가 잘 들어올까? 상하로 긴 창이 해가 잘 들어올까? 자, 또 실물 사진을 보여줄게요. 요렇게 있죠? 자, 요렇게 있으면 이건 좌우로 긴 창이고 지금 이게 좌우로 긴 창, 이건 상하로 긴 창이다. 그쵸? 요게 여러분도 효과가 좋아요. 아시겠죠? 자, 효과는 요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또 학습지에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좌우로 긴 창, 상하로 긴 창 해서 상하로 긴 창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종류 갈게요.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잘못 그렸어요. 근데 다시 그릴게요. 자, 종류는 여러분 여기 천장에 창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벽에 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천창이라고 하고 이거를 벽창이라 그래요. 자, 이 둘 중에서 채광 효과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천장에 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해가 잘 들어올 것 같죠? 맞죠? 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장에 창이 있는 경우가 벽에 있는 창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채광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천창이랑 벽창 차이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갈게요. 자, 재료는 지금 창의 크기나 위치 모든 건 똑같아. 모든 건 똑같은데 여기는 투명창이에요. 투명창. 이거는 불투명창이에요. 뭐가 더 채광 효과가 좋을까요? 그쵸? 이거는 너무 잘 아시겠죠? 요게 채광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사진을. 자, 요렇게 지금 학교에 있는 걸 한번 찍어봤는데 투명창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채광 효과는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채광으로 자연의 빛으로 안 된다면 인공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인테리어는 조명빨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조명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사진을 한 개 들고 왔어요. 지금 보면 왼쪽은 조명을 켜지 않은 자연광으로 얻은 집이고 오른쪽은 조명으로 얻은 효과거든요. 같은 집인데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눈에 잘 보이시죠? 맞죠? 이게 바로 조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명 방법이랑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조명은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이 뭐냐 하면 조명을 어떻게 쏘느냐 이거예요. 자,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직접 바로 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렇게 빛이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직접 조명이에요. 100%. 거의 100% 빛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반 확산 조명은요. 자,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조금 양해를 바랄게요. 이렇게 사방으로 펴져서 모든 방향으로 확산시키는 게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거는 모든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원하는 곳에 빛 비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접 조명은 뭘까요, 여러분? 자, 빛이 이렇게 위로 비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은 벽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이에요. 벽이나 천장에 쌓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이 간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요게 여러분 직접 조명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빛이 다 내려오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 확산 조명을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지금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사방으로 막 빛이 퍼지고 있어요. 참 예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간접 조명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빛들이 어디에 비춰지고 있어요? 벽에 비춰지고 있어. 그쵸? 벽에 비춰짐으로써 이 공간에는 은은하게 빛이 비춰지는 거. 이게 간접 조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조명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특징을 좀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게요. 우선 이 직접 조명의 장점은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눈부심이 있고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학습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도 쌤이 적어놨어요. 이거는 눈부심이 적고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받아요. 사진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이게 사방으로 빛이 다 퍼지니까 비경제적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요. 자, 볼게요. 우선 눈부심이 적고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은 좀 어두울 수 있다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명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조금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명의 종류를 살펴보면
형광등,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게 안 보여서 좀 쌤이 수정을 하고 다시 들고 왔어요. 자, 형광등, 그 다음에 할로겐등, LED 램프 등이 있는데 한번 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광등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죠? 맞죠? 우리 학교에도 있는 게, 천정에 있는 게 형광등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겐등은 이러한 등으로서 무대에서 많이 쏘는 그런 등을 할로겐등이라고 하고, LED 램프라고, 이건 요즘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죠. 간판에서 여러 가지 빛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LED 램프인데 각각 등에 대한 특징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광등은 우선 전력 소모가 적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긴 게 특징인데, 수명이 길어서 경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빛 흔들림이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 등은 선명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경제적인 게 장점이지만 열 발생이 많은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ED 램프는요, 빛 색깔이 다양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그냥 설치 비용이 높은 건데, 이건 적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LED 램프가 잘 안 보이죠? 근데 불러줄게요. 빛의 색이 다양하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좀 길어진다, 그쵸? 죄송해요. 자, 우리가 조명의 종류를 보고 여러분이 그 밑에다가 그림의 쌤이 집을 해놨을 거거든요. 그 집에 어떤 조명이, 어떤 곳에 어떤 조명이 어울리는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건 샹들리에요. 잘 보셨을까요? 샹들리에. 어디서 보셨나요? 아주 큰 거대한 웅장한 집에 가면 이 샹들리에가 있어요. 보통 거실에 많이 위치를 해두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등이냐면 매입등이에요. 매입등. 보통 천장에 그냥 매입으로 해서 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펜던트 조명이에요. 펜던트 조명이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쭉 늘어뜨리는 조명인데 요즘에 이걸로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드인데요. 이거는 플로어 스탠드겠죠. 거실에 놓여져 있는 스탠드고 요거는 테이블 스탠드가 되겠죠. 놓여져 있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벽등이에요. 벽에 이렇게 등을 설치하는 건데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이 벽등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이 조명의 종류도 좀 알고 배워 놓았으면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조명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카페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잘 보면은 조명이 막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꾸민 사람이 있으면은 이 단원을 정말 예의주시해서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떤 조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본인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습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어떤 조명이 어울리는지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